새벽 5시 47분 김해공항 출국장. 아직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 한 여자가 줄을 무시하고 카운터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명품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여권을 툭 던지듯 내밀며 말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먼저 처리해요. 빨리! 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전직 검사장이야. 지금도 검찰 쪽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거 알지? 그 말에 출국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자는 허리를 깊이 굽혔고 주변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런 사람들 앞에서는 규정보다 눈치가 먼저라는 걸. 하지만 단 한 사람, 7번 체크인 카운터의 비정규직 직원 윤가을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순간 뒷줄에서 누군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직 검사장 부인 서미정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이 직원 지금 미쳤어? 이름 똑똑히 봤어. 각오해. 윤가을. 당신 오늘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윤가을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출입증 반납 요망. 3년을 성실히 버텨온 자리가 문자 2줄로 끝나버렸습니다.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원칙을 말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말 한마디로 이렇게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일까요? 과연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평범한 여자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인생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47분 김해공항 출국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캐리어 끌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대부분은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앞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번 체크인 카운터 앞 윤가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탑승권을 발권하며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어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 일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규정을 지키고 승객들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줄 중간쯤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캐리어를 끌며 줄을 비집고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남성은 흰머리가 절반쯤 섞인, 언뜻 보기에도 품이 있어 보이는 차림새였어요.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수행하듯 따라붙어 있었죠. 저기요, 줄이 저쪽인데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명품 스카프의 여성, 서미정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니, 애초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듯 태연하게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당당한 경우는 드물었죠. 손님, 줄을 서주셔야 합니다. 가을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미정은 여권과 항공권을 카운터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먼저 처리해요. 빨리. 목소리에는 거부할 여지가 없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박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압력이었어요. 가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줄을 서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줄 서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죠. 가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손님.
규정상 순서대로 처리해 드려야 합니다. 서미정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규정? 당신 지금 누구한테 규정 운운하는 거야? 그녀는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관리자 불러. 당장. 가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관리자가 와서 상황을 처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처리라는 건 대개 규정을 구부리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관리자 이 과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공항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에는 이미 피곤함이 스며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허리를 굽히며 물었습니다. 서미정은 턱을 치켜들며 대답했어요. 이 직원이 손님 구분을 못하네요. VIP 라인으로 안내해주면 될 걸 괜히 시간 낭비시키고. 가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VIP 라인? 예약 기록 어디에도 그런 표시는 없었어요. 이 과장은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특별한 표시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을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냥 처리해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죠.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 과장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서미정이 다시 카운터를 쳤습니다. 기다리라고? 내가 왜 기다려야 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출국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커졌어요.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가을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고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발을 옮겼어요. 이 과장은 이미 타협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순간 가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된 걸까? 서미정은 한 발짝 더 카운터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처리해요. 우리 비행기 곧 출발한다고.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재빨리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과장은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그는 수십 년간 공항에서 일하며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권력을 암시하는 사람 앞에서는 규정도 유연해지는 현실을 말이죠. 손님, 잠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서미정의 목소리가 출국장 전체를 꽁꽁 얼렸어요.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박도연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직 검사장이야. 전직. 그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내 아내 말이 곧 내 말이다라는 무언의 동의였죠. 가을은 그의 옷차림을 다시 봤습니다. 고급 코트, 반질반질하게 닦인 구두, 손목에 시계까지. 모든 게 평범하지 않은 사람임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검사장. 이 과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직급이 주는 무게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법을 집행하던 사람, 수많은 사건을 주무르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서미정은 그 반응을 즐기듯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도 검찰 쪽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거 알지? 가을은 손에 쥔 마우스가 미끄러질 만큼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몇 분이면 끝날 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규정은 모두에게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 줄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저 사람들 뭐야? 새치기 아니야? 작은 목소리들이었지만 분명히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진 않았어요. 전직 검사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그들의 입을 막고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미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전화 걸까? 법무팀 아는 사람한테?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었어요. 이 과장은 재빨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항복이 묻어 있었죠. 그는 가을을 향해 눈빛을 보냈어요. 빨리 처리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을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온몸이 거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변의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처리 안 해? 서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이 과장은 이제 거의 애원하듯 가을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문제 만들지 말자는 눈빛이었죠. 공항 관리자로서 그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가을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평범한 이코노미, 좌석 예약 정보만 떠 있었어요. VIP 표시도 특별 요청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백 명 중 한 명의 승객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수백 명과는 다른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직함으로, 규정이 아니라 압력으로 말이에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이 과장이 가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내 계약 생각해. 우리 모두 힘들어진다. 어차피 바꿀 수 없어. 가을은 그 말들을 다 이해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표가 목에 걸린 사람은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서미정은 이제 확신에 찬 표정으로 팔짱을 꼈어요.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죠. 수행비서는 서류 가방을 꼭 껴안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계산이 오갔죠. 그냥 처리하면 끝이야. 몇 초면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굽히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굽히게 되는 거 아닐까? 출국장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가 가을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었죠. 가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떨리는 손을 꽉 그래서 쥐고 어쩌라고요? 서미정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침묵이 그래서 흘렀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출국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줄 뒤쪽에서는 누군가 헉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미정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가을을 쳐다봤죠.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가을은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넌 것 같았어요. 전직 검사장이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규정은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함과는 상관없이요. 서미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박도연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균열이 생겼죠.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름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으로 그게 통하지 않는 순간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 직원 지금 미쳤어? 서미정이 이 과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사람 바꿔요.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어요. 손가락으로 가을의 명찰을 찍으며 이름을 확인했죠. 윤가을?
이름 똑똑히 봤어. 각오해. 이 과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 씨, 잠깐 나와봐.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가을을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가을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과장이 낮게 속삭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해. 전화 한 통이면 우리 다 끝나. 제발 부탁이야. 그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 지키면 잘리는 세상인가요? 그 질문에 이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규정보다 권력이 앞서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줄 뒤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이쪽으로 향하게 한 채 녹화 버튼을 눌렀죠.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도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비켜서서 화면이 잘 잡히도록 했죠. 서미정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오히려 소리칠 때보다 더 무서운 톤이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할 거야. 공항 본사에도 얘기하고. 당신 오늘로 끝이야. 명심해. 박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가자. 시간 없어.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판결문을 읽듯 건조한 말투였죠.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차피 저 직원은 끝났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서미정은 마지막으로 가을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그들은 수행비서와 함께 역 카운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의 직원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는지 재빨리 처리를 시작했어요. 질문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저 빨리 보내는 것만이 목표인 듯 말이죠. 가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두려운 걸까요? 주변 동료들은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가을을 거들지 않았어요. 아니, 거들 수 없었죠. 자신도 똑같이 잘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과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윤 씨, 왜 그랬어? 진짜 왜?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하고 안타까운 표정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가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몰랐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줄을 서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누군가는 가을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누군가는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촬영하던 남성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영상은 이미 저장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을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응원인지 위로인지 모를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을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가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다음 승객을 맞이해야 했어요. 다음 분 오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아가씨, 괜찮아요? 할머니가 작게 물었습니다. 가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직 검사장 부부는 분명 약속을 지킬 사람들이었죠. 법무팀, 본사,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연주를 동원할 겁니다. 비정규직 직원 한 명을 자르는 건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였어요.
출국장 스피커에서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을의 인생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죠.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장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8시 42분, 가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어제 일이 있었던 터라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윤가을 씨 맞으십니까? 냉랭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을이 대답하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사팀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에 가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드립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날씨를 알려주듯 점심 메뉴를 말하듯 무덤덤했습니다. 출입증은 오늘 중으로 반납해 주시고 개인 물품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인사팀 직원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가을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일 때문이죠? 규정 지켰는데 잘리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물었어요. 개인적인 의견은 드릴 수 없습니다. 회사 방침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남았죠. 가을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새벽같이 일어나 공항으로 출근하고 무례한 승객들을 응대하고 규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했던 3년이 문자 한 통으로 끝나버렸어요. 잠시 후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공식 통보 문자였어요. 계약 종료 안내. 출입증 반납 요망.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법적 리스크 최소화. 결국 자신이 리스크였던 거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맞선 직원은 위험 요소였던 겁니다.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은 표시만 떴다가 사라졌죠. 1명, 2명, 3명.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가을은 이해했어요. 그들도 비정규직이었으니까요.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였죠. 점심때쯤 단 한 명, 김사원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건강 챙겨.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도 격려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 가을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이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씨, 내가 뭐라고 했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찍혔어. 본사에서 관리 소홀이라고 난리야. 가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규정을 지킨 것뿐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 알면서 왜 그랬어? 전화는 다시 끊겼습니다. 가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주택가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죠. 누군가는 빨래를 널고 누군가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을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을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날짜, 시간, 장소, 인물.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서미정의 말, 박도연의 표정, 이 과장의 반응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마지막 줄을 쓰고 나서 가을은 펜을 내려놨습니다.
이건 해고가 아니라 입막음이다. 그 문장을 보며 가을은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규정을 지킨 사람이 벌을 받는 세상은 잘못됐다고. 그리고 자신이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가을은 벽에 A사 용지를 붙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날짜를 크게 동그라미 쳤어요. 2월 8일. 그리고 그 옆에 30이라고 적었습니다. CCTV 보존 기간이 30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월 10일까지. 그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을은 무료 노무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 3층, 좁은 상담실이었습니다. 50대 노무사가 가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그것도 외압에 의한. 그의 말에 가을은 처음으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노무사는 메모지에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특히 CCTV는 절대적입니다. 30일 지나면 자동 삭제되니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해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요청하나요? 노무사는 서류 양식을 건네주었어요. 정보공개 청구서입니다. 공항공사에 제출하세요. 거부하면 행정심판 넣으면 됩니다. 가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 전직 검사장인데 이길 수 있을까요?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노무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직함이 아니라 증거가 승부를 결정하죠. 당신이 규정을 지켰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가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싸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가을은 달력을 펼쳤어요. 빨간 펜으로 날짜마다 할 일을 적어 나갔습니다. CCTV 요청, 목격자 수소문, 통화 내역 확인.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분노가 아니라 절차로 싸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 공항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CCTV 열람은 수사기관 요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예상했던 거부였어요. 가을은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무사가 도와준 덕분에 서류 작성은 어렵지 않았죠.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는다. 가을은 청구서 마지막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 사이 가을은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날 상황을 촬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김해공항 2월 8일 새벽 출국장.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죠. 사흘째 되던 날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김해공항에서 본 진풍경. 전직 검사장 부인이라며 난리친 사람 목격. 댓글은 몇 개 없었지만 글쓴이는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그날 7번 카운터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이나 사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영상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가을은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처럼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영상을 받아본 가을은 놀랐어요. 화질도 선명했고 서미정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직 검사장이야. 전화 한 통이면 끝나. 그 모든 말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죠. 가을은 영상을 USB에 저장하고 백업까지 3번 했습니다. 노무사에게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권남용 교사,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 가능해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니,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가을은 다시 달력을 펼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CCTV 행정심판 진행 중, 목격 영상 확보 완료, 노무 상담 3차.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혼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가을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미정의 행동이 너무 익숙해 보였거든요.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 수없이 반복해온 패턴 같았습니다. 가을은 생각했죠. 이 사람들 공항에서만 이랬을까? 다음 날 가을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 전화를 걸었어요. 옛날 대학 동기가 그곳에서 일한다는 걸 기억해낸 겁니다. 수진아, 나 가을이야. 혹시 박도연이나 서미정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이름 어떻게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완전 유명해. 나쁜 쪽으로. 가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수진은 한숨을 쉬었죠. 그 집 오면 다들 숨어. 직원들 호출벨 누르고 트집 잡고 매니저 부르고 난리야. 가을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했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한 번은 예약 없이 와서 VIP 룸 내놓으라고 했어. 이미 다른 손님이 쓰고 있다고 했더니 남편 직함 들먹이면서 난리쳤지. 결국 그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 자리 비워드렸어.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 가을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우리 팀장이 그러더라. 그냥 해주는 게 속 편하다고.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까. 수진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사람들 얘기해? 가을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놀라며 말했어요. 대박. 너 진짜 용감하다. 우리는 다들 참았는데. 잠시 후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예약 취소 기록 캡처해 줄까? 몇 번이나 예약 안 하고 와서 다른 손님 밀어낸 거 전산에 다 남아 있어. 가을은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백화점만? 아니면 더 있을까? 그녀는 검색을 시작했어요. 서미정, 박도연, 민원, 갑질. 키워드를 조합하며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 병원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어요. 원무과 최악의 보호자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서미정이 분명했어요. 남편이 전직 검사장이라며 진료 순서 바꿔달라고 했다. 응급실도 아닌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봤어요. 대기 순서 조정하라고 난리쳤어요. 접수 직원한테 반말하고 욕하더라고요. 그 사람 오면 다들 피해요. 가을은 댓글 하나하나를 캡처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공항, 백화점, 병원. 어디서든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가을은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증언 가능하신 분 연락 주세요. 익명 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반응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이틀 후 세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 백화점 주차관리 직원, 호텔 프런트 직원. 모두 비정규직이었어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직함 때문에 다들 굽혔다. 가을은 그들의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사건별로. A사 용지가 쌓여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는 게 그들에겐 당연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노무사에게 자료를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상습성이 입증됩니다.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반복된 직권 남용이죠. 가을은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노무사는 말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전직 공직자라도 영향력 행사는 처벌 대상이에요. 가을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벽에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렸어요. 상습성 입증 완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3월 2일 아침 가을의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어요. 가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만해. 더 파면 후회한다. 가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죠. 왜 협박할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가을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퍼즐처럼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자 영수증이 드러났습니다. 오후 식당 회식비 35만 원. 날짜는 2월 9일. 가을이 해고 통보를 받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영수증 아래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원 대응 회식 마이너스 법무팀 처리 완료. 가을은 숨이 막혔습니다. 회식비 영수증, 민원 대응, 법무팀.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어요. 자신을 자르기 위해 내부에서 회의를 했고 축하 회식까지 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회사 돈으로 말입니다. 가을은 즉시 노무사에게 연락했어요. 이게 증거가 될까요? 노무사는 영수증 사진을 받아보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부당해고 모의 증거예요.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자인 건 확실해요. 가을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협박 메모와 영수증을 함께 보낸 이유는 뭘까?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위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적 증거를 건넨 거였죠. 며칠 후 익명의 이메일이 또 왔습니다. 제목은 추가 자료였어요. 첨부 파일을 열자 회계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2월부터 최근까지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나간 돈의 기록이었죠. 금액을 보고 가을은 놀랐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쪽에서 여러 번 송금된 흔적이었어요. 노무사는 자료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거 횡령 증거입니다. 개인 민원 처리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법무팀장 직인도 찍혀 있네요. 가을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쪼개서 보냈을까요? 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큰 돈 나가면 감사에 걸리니까요. 이건 고의적 회계 조작입니다. 가을은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자신을 자른 게 아니었습니다. 박도연 부부의 압력을 받은 공항 측이 법무팀을 동원했고 회사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그 과정을 은폐하려 회계까지 조작한 거였죠. 법을 아는 사람이 법에 틈을 썼네요. 가을이 중얼거렸습니다. 노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출신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증거 안 남기는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내부자가 배신했네요. 가을은 궁금했습니다. 누가 자료를 보냈을까? 회계팀? 법무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누군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을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상습 갑질 기록, 영수증, 회계 내역.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가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신고서 작성란에 커서를 올렸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엔 망설임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온 거였으니까요. 3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내용 검토 결과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검찰에 이첩하겠습니다. 가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직 검사장 부부 직권 남용 교사 혐의 수사.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검사였다니
공항 직원 지켜준 사람 진짜 용감하다. 비정규직이 더 원칙 지키네. 가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들이었어요. 기자들이었죠. 인터뷰 가능하세요? 가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규정이 지켜졌다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전하고 싶으세요? 가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차는 모두에게 같아야 해요. 그 말은 다음날 기사 제목이 됐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댓글로 응원이 쏟아졌죠. 맞아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직원 복직시켜야 한다. 공항공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복직 의사 있으십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공손했어요. 가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노무법인에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상담 창구 직원으로 와주시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는 일이었어요. 4월 초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도영과 서미정은 직권남용 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어요. 공항 법무팀장은 횡령과 문서 위조로 함께 기소됐죠. 이 과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가을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며칠 후 공항을 지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찾은 곳이었습니다. 7번 카운터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뒤에 있던 승객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님, 줄 서셔야죠. 촬영 시작합니다. 새치기 하던 사람은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직원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승객께 동일한 규정입니다. 가을은 미소 지었습니다. 변하고 있었어요.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그날 저녁 가을은 벽에 붙였던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가득했던 달력. 그 옆에 새 달력을 걸었어요. 아무 표시도 없는 깨끗한 달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노무법인 첫 출근 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상담자가 들어왔어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부당 해고당했어요. 상사 성희롱 신고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가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싸워봐요. 그로부터 석 달 후 공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카운터에 작은 팻말이 붙었어요. 규정 준수 직원 보호 정책 시행 중. 회사가 바뀐 겁니다. 규정 지킨 직원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쪽으로 말이죠. 가을은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한마디.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작게나마 세상을 바꿨어요.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게 현명하다고들 했지만 가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잘렸습니다. 하지만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죠.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의 기록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세상은 쉽게 안 바뀐다고. 하지만 가을은 알았어요.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걸. 한 사람의 용기에서, 한마디의 원칙에서, 한 장의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부당함과 싸우고 있을 겁니다. 혼자라고 느끼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가을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기록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절차는 결국 작동한다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한마디는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게 현명하다고. 하지만 윤가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죠.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닙니다. 절차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한마디는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